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경력세무사 민쌤입니다. 요즘은 상속 대신 증여가 새 트렌드가 되고 재산 대물림의 최고 관심사는 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편에서 증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증여해줄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무엇부터 증여해주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추후 자녀분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오늘은 이러한 주제인 증여 순서 내지 좋은 증여 그리고 증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계획은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하라고 증여 시기 설명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여 당시는 그 당시에 시가가 없으면 기준 시가로 계산을 하고요. 상속은 상속 당시 시가이므로 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 단위로 증여는 합산되고 상속세도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순서 내지 좋은 증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이 나는 자산이나 매매 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한다입니다. 대부분은 현금이나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물론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재테크를 잘 활용한다면 부동산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동산 중에도 상가의 경우 임대 수익이 발생하므로 자녀분들의 재산 증식이나 추후 자녀분들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 자금의 원천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시가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통 시가의 70에서 80%가 기준 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인 아파트와 같이 시가 평가 자산보다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또한 가치 변동이 클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기준 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은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활용하라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되 원래 증여세액에다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 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사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는 상속인 외의자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입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채무액만큼 유상양도로 인식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것이 비과세되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담부 증여는 실제 채무액이 없으면 채무액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봐야 그냥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부담부 증여가 나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증여해줄 때 수종자인 자녀분들의 처분도 고려하여 증여하라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자녀분들이 독립세대로서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을 증여하여 자녀분들이 지방의 경우 2년만 보유하면 처음에 증여세만 내면 양도소득세도 없을 뿐더러 확실한 자금원천을 만들어주고 또한 토지의 경우도 지금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고려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절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의 양도는 이월과세 규정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물론 5년 후 토지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뽑을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큰 틀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낼 세금인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증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그 증여세 자금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원천이 자녀한테 나온 것이 아니면 그 증여세 자금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섯 번째로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성년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므로 미리 대비하고 부녀자의 경우도 내 자금 원천보다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조사 선정 대상이 됩니다. 7번째로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범위 내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 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해줌으로써 인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으나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배우자 유월과세 적용을 받게 되므로 더 불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눈덩이 이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적은 눈덩이로 시작하면 눈사람을 만드는데 지방의 경우 눈도 많이 오지 않아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처음부터 큰 눈덩이로 시작하면 쉽게 눈사람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녀에게 큰 금액이나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자금으로 향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빠른 시일 내 자녀에게 큰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잘못 증여하여 그 자금이나 부동산을 모두 탕진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도 필요하겠지요. 일반 서민들은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줄 돈이 없다는 것이 더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우나 빠른 시기의 증여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 순서 및 증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